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화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봅니다. 문화코드 94.5. 오늘도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네. 중국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북경에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중국 북경에 다녀왔는데요. 쌀집 아저씨 아시죠? 알죠. 예, 김영희 PD. 예, 맞아요. 김영희 PD님이 그 초대를 해가지고 이 중국에서 지금 만든 프로그램이 지금 방영이 되고 있어요. 네. 폭풍효자라는 프로그램의 이 제작 발표에 갔었습니다. 아하. 이 프로그램 좀 특이한데요. 네. 이게 중국에 진출한 보통 한류 예능이다 이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나눔 가수다라든가 뭐 아빠 어디가 런닝맨 같이 네. 이게 국내 프로그램이 중국판으로 리메이크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내에서 이제 판권을 팔고 플라잉 PD가 이제 중국에 날아가서 제작에 관여하는 거. 뭐 이 정도가 이제 중국의 한류 예능이었다고 보면 지금 한 김영희 PD는 그쪽 MBC 퇴사하셨잖아요. 네. 그 중국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중국인과 같이 현지 법인을 세웠습니다. 아하. 그래서 물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법인을 못 세우기 때문에 중국이랑 같이 한 네. 건데 거기서 세우고 거기 중국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중국어로 된 거죠 다. 중국 방송사, 위성방송사, 후남TV라는 데 지금 직접 송출하는 새로운 한류를 좀 실험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한류 3.0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예 중국에 들어가서 만드는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수익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전에 한류 예능에 수익하면 네. 판권 수익이 전부 아니었나요? 그렇죠. 판권 판매를 통한 리메이크 제작 이게 이제 우리 한류가 대체로 어떤 수익이라고 한다면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애초에 몇 편당 얼마씩 한다. 뭐 이게 이제 판권 계약 요렇게 해서 나오는 수익이 거의 전부였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러닝 로얄티 개념으로 뭐 얼마씩 조금 붙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의 리메이크를 통해서 얻어가는 수익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죠. 예전에 그 아빠 어디가 하는 거 광고 수익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거의 수익만 수천억 원이 되더라고요. 어이구, 네. 그런데 우리가 가져가는 건 몇십억 정도예요. 많이 네. 갖고 와봐야. 하지만 김영희 PD가 하는 방식은 리메이크가 아니고 원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수익을 원천적으로 이 김영희 PD 회사가 가져와가지고 방송사가 수익 쉐어를 하더라고요. 네. 놀란 거는 광고도 이 프로덕션 저작권자가 먼저 수익을 갖고 와서 나누는 네.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저작권자가 왕이에요. 여기는 중국은 보니까. 특이하다. 우리나라는 예. 방송사가 먼저 방송사가 다 가져가잖아요. 가져가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는 제작을 한 저작권자가 갖고 와서 그거를 계약서에 따라서 수익 쉐어를 하는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권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굉장히 향후에 괜찮은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신호탄인데 네. 이 폭풍효자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이 제목을 들어보면 효에 관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효라고 그러면 조금 좀 옛날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나가서 직접 한 10분짜리 방영된 걸 봤거든요. 네. 봤더니만 이게 효라기보다는 부모 자식 간의 소통 이런 아하, 거더라고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도 지금 잘 어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아이디어 굉장히 좋았는데요. 중국의 탑 연예인들이 엄마나 아빠 한 분을 데리고서 그분이 살았던 고향에 가서 5박 6일간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하. 특이한 건 뭐냐면 수십 년 전에 살았던 집을 옛날 사진을 참고해가지고 그대로 재현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쓰던 물건, 사진, 집기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다 감동하더라고요. 아. 예, 옛날 그 시간 여행하는 것 같은 어휴.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세대 소통 이야기도 있고 복구 컨셉도 있고 그러네요. 또 여행 뭐 요즘 트렌디한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효라는 메시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왜 이 효라는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중국 정부에서요 뭔가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규제 들어오는 것처럼 아하. 광전총국이라는 데서 규제를 네. 엄청나게 합니다. 네. 지금 한류 드라마 예능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그 나는 가수다라든가 아빠 어디가 이게 예능이 굉장히 포맷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 그 위성 방송사들이 포맷 사재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랬죠. 광전총국이 무슨 규제를 내렸냐면 1년에 한 편만 리메이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여러 개를 판권을 갖고 와서도 하나밖에 못하는 이런 네.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런닝맨 같은 약간 오락적이고 상업적인 예능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민감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폭풍 효자는요, 이 효라는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중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콘텐츠라는 겁니다. 뭔가 그러네요. 조금은 사회에 공익적인 느낌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 방송사에서 직접 방영되는 프로그램.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겠지만 네. 한류가 우리 색깔을 좀 잃어버리고 중국화되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우려 섞인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당연히 우려가 되는 부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진출을 지금 기술력이나 인력 유출 아니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부정적으로 네.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막을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니까 중국의 자본이 국내에 직접 들어와서 지금 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서 그렇죠. 지금 나가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영희 PD가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하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다 갖고 있어요. 저작권도 다 갖고 있고. 네. 글로벌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만약에 중국에서 폭풍효자가 성공을 하면 이 포맷을 유럽이라든가 다른 아시아 이런 쪽에 다 재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포맷 판매를. 결국은 이제 중국화를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게 중국도 자체도 중국 시장만 모르고 콘텐츠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네. 거죠. 그래서 글로벌 콘텐츠가 앞으로 어쨌든 나가야 될 대세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가서 보시니까 김영희 PD가 네. 주도권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기술 유출은요. 네. 결국 중국인들이 스스로 생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한류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힐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인데. 어떨까요? 당연하죠. 네. 요즘에 샤오미 같은 거 보세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샤오미를 보셔도 알겠지만 이 기술이라는 거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하. 그 김영희 PD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기술력이라는 건 결국 다 평준화될 것이다. 뭐 다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좀 지나면. 중요한 건 기술력이 아니라 창의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새로운 아이템 만들고 이런 것들은 따라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네. 결국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지금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외국과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중요한 건 그 방법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 기술력은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창의력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세요? 자, 향후 이 김영희 PD가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한류의 흐름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낼까요? 그 만일 이번 폭풍 효자가 중국에서 성공 사례가 된다면 네. 그 살짝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지금 성공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이미. 네. 많은 이제 국내 능력 있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중국 진출에 이게 벌써부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김영희 PD가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국내 콘텐츠 제작의 글로벌화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라 보이고요. 물론 좀 우려 섞인 시선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이 흐름을 역행하는 건 지금 이미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선생님도 출연하신 거예요? 전 출연 못 하고요. 가서 그 보고 왔어요. 제가 무슨 출연을 합니까? 한류 스타 될까봐. 아이. 그래도 저희 코너는 계속 해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어서 중국 관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 벌어진 이 찌위 사태를 통해서 글로벌 컨텐츠를 만들 때 벌어질 수 있는 문화적인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조정할 것인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